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미래를 예언하는 의원.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루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담이라고 했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하지만 이 의원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담은 어려서부터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스승은 깊은 산속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법은 기본이었고 사람의 기운을 읽는 법,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스승은 이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다. 몸속의 기운을 제대로 읽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능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을 수 있는 재앙만 막아라. 그것이 하늘이 내게 이 능력을 준 이유다. 이담은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을에 내려와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의원처럼 보였죠. 감기 든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고 배앓이하는 아이를 돌보고 허리 아픈 노인에게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담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밤중에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담은 천천히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맥을 짚고 있던 이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영감님, 지금 당장은 큰 병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2달 뒤쯤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위험이라니 무슨 말이요? 나무와 관련된 일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큰 나무 아래는 가지 마시고 나무를 베는 일도 직접 하지 마십시오. 천둥 치는 날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저 어지럼증 때문에 왔는데 무슨 나무 타령인가 싶었던 거죠. 약을 먹으니 어지럼증은 나았고 최 씨는 의원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최 씨는 밭일을 하다가 더워서 큰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느티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굴러떨어져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반쯤 쪼개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최 씨는 곧바로 이담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나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담의 약방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하지만 이담은 함부로 미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 닥칠 사람에게만, 그것도 꼭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은 부잣집 도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몸에 비단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하인 2명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언제 과거에 급제할지 알려주시오. 돈은 넉넉히 주겠소. 이담은 그의 맥을 짚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상태로는 과거 급제는 어렵습니다. 공부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계시니 말입니다. 몸도 상했습니다. 간이 좋지 않고 위장도 약해졌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언제 노름을 했다고.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맥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매진하신다면 3년 뒤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낸다면 평생 급제는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도 크게 망칠 것입니다. 도련님은 화가 나서 약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자. 내가 과거 급제하면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이담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도련님은 밤마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도련님은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술과 노름을 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그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이담의 약방이었습니다. 이번엔 비단옷 대신 소박한 선비복을 입고 거드름 대신 공손한 태도로 왔습니다. 하인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허송세월했을 겁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담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련님이 스스로 노력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은 도련님 자신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부자인 박영감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급히 이담을 불렀고 이담은 달려갔습니다. 이담이 박영감의 맥을 짚어보니 독이 몸에 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박영감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웃에서 떡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드셨습니다. 저도 먹으려 했는데 아버님께서 혼자 다 드셨습니다. 그 떡을 가져오시오. 빨리. 떡을 가져오자 이담은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조각을 떼어 혀에 살짝 대어보더니 뱉어냈습니다. 이것은 부자초라는 독초입니다. 보통 약재로도 쓰이지만 양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이 정도 양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박영감을 독살하려 했단 말인가? 이담은 급히 박영감에게 해독제를 먹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토하게 만들어 독을 빼내고 해독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간호한 끝에 박영감은 깨어났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이담의 증언으로 떡을 보낸 사람을 추적했는데 알고 보니 박영감에게 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한을 품고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먼 곳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영감은 이담에게 큰 살해를 하려 했지만 이담은 사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이 일로 이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한양에서도 소문이 들렸고 어느 날 관복을 입은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 임금님께서 선생을 부르십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담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마을의 의원일 뿐입니다. 한양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요, 임금님께서 몸이 편찮으신데 여러 의원이 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의 신통한 의술이 필요합니다. 임금님의 명이십니다. 이담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이담은 임금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임금은 최근 몇 달간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조심스럽게 임금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맥을 짚고 있던 이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몸에 큰 병은 없으십니다. 다만 마음의 근심이 너무 크십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기혈이 막힌 것입니다. 그것이 두통과 불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라. 그것을 어찌 맥을 짚는 것만으로 알았는가? 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하의 맥은 매우 빠르고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나타나는 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일은 석 달 안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은 놀란 표정으로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임금은 북쪽 오랑캐와의 외교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이담은 그것을 맥을 짚는 것만으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아무에게도 이 고민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은 정말 신통한 능력을 가졌구려. 경의 말대로 석 달 안에 해결된다면 경에게 큰 상을 내리겠소. 이담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상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는 마을에 새 다리 하나만 놓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힘들어합니다. 작년에는 강물에 떠내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담의 욕심 없는 태도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의원이로다.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구려. 다리는 반드시 놓아주겠소. 이담은 임금에게 침을 놓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산책을 권했습니다. 전하, 하루에 한 시진 정도는 궁궐 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보며 걸으면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며칠 후 임금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만족하며 이담을 불렀습니다. 경은 참으로 훌륭한 의원이요. 한양에 남아서 내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이담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자리는 마을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그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이담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경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려. 하지만 경을 보내기 아쉽소이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시오. 정말로 석 달 뒤 북쪽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랑캐 쪽에서 먼저 화해의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임금은 놀라며 이담의 예언을 떠올렸고 약속대로 마을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은혜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담이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담의 능력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의원 김 씨는 이담 때문에 환자가 크게 줄어들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담을 무너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김 씨는 건강한 젊은이를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너는 이담에게 가서 맥을 짚게 해라.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이라고 소문을 내라. 그가 사기꾼이라고 알려라. 젊은이는 이담을 찾아갔습니다. 이담은 평소처럼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이담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님의 맥은 매우 불안합니다. 마치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의 맥 같습니다. 손님,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저를 시험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까? 젊은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맥을 짚으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시죠? 누가 시켰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하며 약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돌아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담의 능력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던 김 씨는 결국 이담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담은 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김 선생. 저도 당신 처지를 이해합니다. 살아가기 힘드셨겠지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의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많으면 나누면 됩니다. 제가 바쁠 때는 김 선생께 부탁하겠습니다. 김 씨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나눠서 보고 어려운 병이 있으면 함께 상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담은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의원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담은 젊은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미래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면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네. 나는 사람들의 불행을 미리 알게 될 때가 있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도 있지.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네. 그럴 때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지만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네. 젊은이는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이 능력을 쓰십니까? 막을 수 있는 불행이 있기 때문이네. 비록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하지만 젊은이, 자네는 이 길을 가지 말게. 평범한 의원으로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하게.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정성껏 진찰하고 좋은 약을 쓰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네. 미래를 보는 능력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네. 젊은이는 이담의 말을 깊이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담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능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제가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담은 아침에 일어나 손을 씻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열흘 뒤였습니다. 이담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곧 멀리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담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건강을 돌보는 법을 충분히 아십니다. 그리고 김 선생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 돌봐주실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의원입니다. 마을의 의원 김 씨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김 선생, 제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김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설마 한양으로 다시 가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더 먼 곳으로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요. 이담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 선생, 제 약방의 책들과 약재들을 선생께 드리겠습니다. 잘 쓰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되는 날 아침, 이담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에 갓을 썼습니다. 약방을 말끔히 정리하고 남은 약재들을 작은 보따리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장터를 지나고 아이들이 노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구나. 이담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온 이담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담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과 함께했던 산속 생활, 처음 마을에 내려왔던 날,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 스승님, 이제 뵈러 갑니다. 이담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김 씨가 이담의 약방을 찾았습니다. 어제 이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담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김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담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미래를 보았지만 정작 내 미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행을 미리 알면서도 모두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제 평생의 한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구한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최 영감님이 벼락을 피했을 때, 박 영감님이 독에서 살아났을 때,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그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선택을 하며 사십시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담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담이 자신의 죽음까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담을 마을 뒷산 가장 높은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지켜주신 마을을 계속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의해서 정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미래를 본 의원, 사람을 사랑한 의원, 이담 선생지묘. 장례를 치른 뒤 김 씨가 이담의 약방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한 구석 깊숙이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벼락 위험 경고함, 구했음 박영감은 독살 시도, 발견함, 구했음 도련님은 방황, 충고함, 스스로 길을 찾음 김씨, 질투심 용서함, 이제는 벗 임금께서 다리 놓아주심, 모두 기뻐함.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담 63세, 편히 갈 것임, 후회 없음, 구한 사람 셀 수 없이 많고 구하지 못한 사람도 많음.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 감사했음. 김 씨는 그 기록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담은 자신이 도운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그 기록들을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이담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밤중에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이담에게 배운 대로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정성껏 진찰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이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담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절을 올립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이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신통한 능력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었다고. 이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담이 남긴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담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